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시장이 지난주랑 분위기가 많이 비슷합니다. 긴 연휴 동안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참 많이 올라줬고요.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같은 이제 국내장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테크 기업들이 불을 뿜어내면서 SK하이닉스도 오늘 4%가 넘게 올랐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2.5%,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5% 가까이 올라오면서 이제 성장주 성격의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테마 역시도 지수를 항상 추종했었던 4차 산업 관련 테마들. 그러니까 지난주 아니 어떻게 보면 1월 첫 거래부터 활발하게 움직임을 보여줬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주들의 흐름들 오늘 역시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재료가 있었던 AI 관련주 역시도 오늘 셀바스 AI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솔트룩스 역시도 또 한 번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광범위하게 관련주들의 시세가 돌았습니다. 뭐 이미 연휴 동안 발생했던 소식들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투자 소식 무려 규모가 10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 환산을 하면 지금 대략 12조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서 챗 GPT 같은 이제 AI 기능을 본인들 제품에 모두 넣을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죠. 이게 챗 GPT가 뭐냐면 아주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뭐 대화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이제 장문부터 해서 뭐 고객 상담 같은 것들에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AI 시스템인데 이미 작년 11월에 공개되고 나서 무려 5일 만에 100만이 넘는 사용자가 돌파가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게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진화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정말 시장 범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이미 그러한 반응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주 지금처럼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은 이 시기에도 12조 원 가까운 수준을 또 투자하는 소식이 전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마이크로소프트발 투자 이슈에 더해서 오늘 또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양자 AI 분야 과학자들과 또 오찬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또 사실상 UAE에서 귀국하고 나서 첫 일정이었다 보니까 의미하는 바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결국 대내외적으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관련한 테마들 역시도 분위기가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결국 4차 산업 관련 테마들이 미래 기술 역량을 내포하고 있는 IT 분야다 보니까 관련주들의 시세가 훨씬 더 조금 더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결국 시장이 좋으면 다른 테마보다 방금 말씀드렸었던 로봇이라든지 AI 같은 이제 미래 4차 산업 관련한 테마들 위주로 수급들이 좀 재편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는 관점이고요. 지금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근데 해외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해외 증시 포커스가 지난주부터 기술주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죠.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구조조정 이슈들이 나오면서 실적 하회 신호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대로 올라가는 모습들. 거기에 코인의 방향성까지 좀 돌아섰죠, 살짝. 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결국 이 채굴 수요를 부추기게 될 거고요. 이는 또 자연스럽게 아주 GPU 판매 증가로 이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비메모리 관련 엔비디아 기업 역시도 주가는 또 오름세를 계속 나타낼 거고요. 비메모리 전반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했고요, 이미. 거기에다가 AMD, 인텔 같은 기업들도
같이 덩달아서 수요 회복 기대감이 돌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후방 산업인 국내 메모리 산업까지도 분위기가 넘어올 건데, 이미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기업들의 하반기 가이던스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오겠죠. 이미 작년 4분기, 1분기 실적은 올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안 좋을 거는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좀 비메모리 쪽보다는 오히려 메모리 관련 기업들을 눈여겨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달리 말하면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작년 4분기 때부터 눈에 띄게 낮아질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까지 1,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시세를 가장 좀 밀접하게 추종하는 산업 분야, 바로 후공정보다는 오히려 전공정단의 기업들을 이제는 좀 서서히 봐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도 관련주로 준비를 해왔고요. 아마 익히 좀 들어보신 종목일 수도 있어요.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사실 작년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쪽은 누가 뭐라 해도 소부장단에서는 전공정단의 종목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수요 자체가 많이 꺾인 상태이기도 했고, 후공정이야 비메모리에 대한 수요 자체가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좀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라든지 파크 시스템즈 같은 종목들, 관련한 기업들은 그래도 추세가 나름 양호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작년 하반기부터. 그 반면에 전공정단의 종목들은 결국 메모리 업황 자체가 돌아서지 못하면 지금처럼 주가가 바닥을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 훼손이 많이 심했었죠. 관련주들 영역에서. 근데 그래도 전공정단의 영역의 종목들 중에서 지난 3분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한 기업들 실제로 거의 없었습니다. 90%의 종목들이 어닝 쇼크를 맞았고요. 사실상 이쪽에서는.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예상과는 다르게 작년 3분기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1,050억 원 정도 수준.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 수준. 그러니까 2021년도, 재작년도와 놓고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매출이 19%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이 29% 신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업황이 이미 메모리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부터 2분기부터 악화됐죠. 그러면서 3분기 실적에서 눈에 띄게 악화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업황이 눈에 띄게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역대급 실적을 또 기록했다라는 것은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공급한 장비 물량 자체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거고, 국내뿐만 아니라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레 또 마진 역시도 상승을 한 거고,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오히려 매출보다 훨씬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통상적으로 장비 업체들이 국내 고객사보다 해외 업체의 단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3분기 실적이 전공정단의 기업들 피어그룹 단에서 가장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기업 중에 하나고요. 물론 이번 4분기 실적은 안 좋겠죠. 당연히 해외에서도 특히 중국 역시도 투자를 축소했으니까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 장비, 그러니까 원자층 증착 장비는 결국 이 디램 초미생 공정에 활용된다는 이 하나 때문에 업황이 아무리 부진을 겪어도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최소화될 거고요. 반대로 업황이 회복되면
전공정 장비 업종 단에서 최선방에서 이끌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국 4분기 그리고 이번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분명히 꺾일 거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전공정 관련 기업들 모두. 하지만 항상 그래왔듯이 실적이 오히려 안 좋게 발표되는 그 시점이 매수 타점이었던 거는 근 10년간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5% 공략주 역시 주성 엔지니어링을 들고 온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게. 물론 단기적인 뷰 역시도 나쁘지 않겠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실적이 더 악화될 여지가 있는 이번 1분기 실적 발표 시즌까지 들고 가는 전략 역시도 충분히 유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잘 생각을 하셔서 대응에 참고를 해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신선하고 좋은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